안녕하십니까. 강동고스에듀 수학 전문가 원장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통은 학원으로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2학년 과정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땐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기말고사 일정도 많이 변동이 돼서 12월 마지막 주까지도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1월 2일과 1월 3일 날 개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어떤 수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방학 동안 어떤 게 중요하지? 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문과냐, 이과냐, 옛날 기준의 문과냐, 이과냐, 다시 얘기해서 이공계열이냐 아니면 어문계열이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공계열 학생들이든 어문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두 개의 과목, 수학 1과 수학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선택했을 때 수능에서의 과목들이 수학 1과 수학 2는 필수 과목이 되고 그때 그 선택 과목들은 확률과 통계나 기하나 미적분 이렇게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들을 언제 선택을 하게 되고 언제 수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 수학 1을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수학 2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2번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2번에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해서 선택 과목을 미리 할 수 있다면 2학년 때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 2학년 때 열리는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이거나 기하입니다. 사실 저 과목은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명일여고나 배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기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2학년 때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교라면 3학년 때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한 학교라면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교에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언제 하느냐? 2학년 때 아쉽게도 선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1이라는 과목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 수학 2라는 과목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하게 되는 미분과 적분입니다. 다만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상관없이 모두 다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같은 과목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해서 2학년 때, 2학기 때 수학 2를 진행하고 나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3학년 때 내신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별로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는 배재고와 명일여고, 물론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한영, 광문, 상일, 성덕, 강동, 선사고는 기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이것 또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의 틀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하를 진행하는 학교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금요일날 저희가 정규 시간 이외에 한 번의 수업을 더해 선택 과목을 전체를 한번 방학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계속 금요일에 선택 과목의 내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차이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한영고 같은 경우는 기하의 진도가 조금 빠르다. 그리고 배재고 같은 경우는 확률과 진도의 진도가 조금 빠르다. 하지만 커버가 되지 않거나 내신 준비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은 문과 계열, 어문 계열 친구들이 2학년 때 배재고나 명일고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는 문과 계열 친구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수학 과목 중에서 수학 1과 수학 2는 기본으로 모든 학생들이 가져가게 되고 한 과목을 선택할 때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문계열 친구들, 문학계열 친구들은 문과계열 친구들은 배재고와 명일여고 친구들에서 문과계열 친구들은 2학년 때
수능의 3가지 과목을 모두 내신으로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끝났다 그래서 10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 배제고 친구들과 명일여고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 편차가 다르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선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만 하더라도 2학년 때까지도 확률과 통계도 그리고 기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목록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기하를 선택해서 2학년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3학년도 기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하나 확률과 통계 또한 한 과목이 되어서 학생들은 직전 대비를, 수학 직전 대비를 이제 한 번을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아닌 기하를 선택하는 한영고와 광문과 상일, 그리고 성덕고, 명일여고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성덕고, 강동고, 선사고 친구들은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치르지 않으니까 어문계열 친구들, 문과계열 친구들은 3학년 때 내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학교의 친구들, 특히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보다 수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문과계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학 1과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다 마무리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과계열 학생들도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다루는 3학년까지 가서 내신을 한번 치르고 나서야 실력들이 조금 더 보이고, 그리고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과정을 한번 내신을 치르고 났을 때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지고 다져지게 됩니다. 그럼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저 3과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원에서는 총 3개 레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 반, 2%, 4% 반, 1% 반, 4% 반, 그리고 2등급 반. 조금 과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2등급 반 친구들은 목표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 1과 수학 2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다 보고 싶지만 시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반과 4% 반은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도 방학 동안 한 번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 예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놀라실 건 없는 건 이게 현재 시간표가 수학 시간표만 있습니다. 네, 이게 수학 시간표만 있는 것이고, 저희가 방학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시켜보니까 어떤 것이 조금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2 정규 수업 때에는 수학 1과,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수업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저희가 추가 수업을 4회 정도 유료로 발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 1과 수학 2 과정을 한번 방학 동안 다 보게 될 수 있고, 또 2등급 반 친구들은 미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선택 과목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에는 선택 과목 수업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가 기하 수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5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기하는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남은 부족한 시간들에는, 남는 시간들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풀이나 혹은 피드백,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 뭐든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몰입 수업 시간을 그 시간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3번 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개학을 한 3월에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 때는 수학 1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다루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신을 치러봐서 아시겠지만 함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정규 시간에는 계속해서 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2까지 미분 혹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주어진 시간에 문제풀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수학 1을 진행하고 나면 많이 다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시간에 학원에 불러서 조교 선생님들 들어가시고, 그리고 비는 시간들 선생님들 들어가셔서 아이들 유형 문제풀이집 한 권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학기 범위인 수학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수학 상하를 5번 했습니다. 6번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내신을 치러 보시니까 아마 다른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선행했던 과정들이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아마 이거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똑같이 느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강해지고 가장 문제 푸는 실력이 뛰어난 건 언제냐면 수학 시험을 보기 전날입니다. 그때까지 가장 많은 문제양과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형과 가장 많은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석하고 난, 그리고 풀이하고 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방학 때 어떤 것들을 늘려줘야 되는 거냐면 기초학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수학 1과 수학 2와 그리고 선택 과목들은 다 기존 수능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 이렇게 기초학력을 열심히 다지고 유형 문제 풀이를 대부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앞으로 나오는 내신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혹은 수능 기출 문제들입니다.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기본 유형 문제와 그리고 기본 풀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빠져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줄어들고 2학년 때 시험에서는 대부분 기출문제를 선호하시고 또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학교들에서 부교재로 선택하는 교재들은 다 기출교재들입니다. 혹은 프린트로 진행하는 교재들 또한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능에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을 치르는 문제들 자체가 이제 2학년, 3학년 가릴 거 없이 모의고사 기출과 수능 기출들 문제로 내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형 문제 풀이를 방학 동안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시 개학을 해서 유형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쓰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한 비중들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대한 데는 생각하는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유형 문제 풀이 반드시 진행하는 것, 그리고 과정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하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2등급바 친구들은 이것을 끝까지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 이렇게 채워나갈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유형 문제 풀이 시간 반드시 오셔야 하고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교재 문제로 방학 동안에는 개념과 유형 문제 풀이를 잘 정리하게 되면 아마도 3월 달부터는 다시 저희 학원의 기출문제집 시크릿 노트까지도 준비를 하게, 강동 지역 혹은 멀린 송파, 좋은 문제, 강남 지역 문제까지도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학 동안에는 시중교재 문제집으로 진행을 해서 개념을 쌓고 유형을 정리해 아이들에게 3월 달에 진행하는 내신부터 진행하는 그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방학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하자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김찬 선생님, 그리고 이동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겁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특히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필요하고 선생님 이걸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그 어느 선생님 한 분 거부하시는 선생님 없으십니다. 항상 아이들 위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수학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성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로 3월 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수학 원과목에서의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학원에서 준비하고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준비해보고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찾아서 끝까지 방학을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교육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를 주시고 끝까지 맡겨만 주신다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과목을 확실하게 기본 개념부터 그리고 유형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